네, 3포인트 오늘 장에서 딱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사실 예전에는 음식료는 뭐 일주일 가도 얘기를 전혀 안 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요즘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료 얘기를 했던 적이 정말 오랜만 혹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몇몇 킬러 콘텐츠가 나오는 그런 제품군, 그런 회사들만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훈풍이 불고 있는데 오늘은 또 사조그룹주까지 갔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생소하시다라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음식료품 세터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관심을 안 줬다는 거죠. 몰라봐서 미안해 이런 몰라봐서 거죠? 미안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이 반영된 지도 오래가 됐었고 식품주 같은 경우는 흑자는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킬러 음식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훼손되는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 상태로 2, 3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출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외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닭볶음면이라는 뉴스가 한 6개월 전부터 나오더니 삼양식품이 아닌 다른 그룹주까지도 그 매기가 번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 거의 20-30개를 다 검색을 해보니까 한 5개에서 10개가 안 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분기, 2개 분기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나 오리온 같은 경우는 2개 분기를 넘어서 거의 2년 연속 실적 향상세를 보여줬고, 오늘 사조 대림이나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으로 이제 2023년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조 시푸드랑 사조 산업 쪽에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거의 몇십조 톤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약간 미안한 마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조 대림이나 사조 시푸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일간 변동성이 한 5에서 10%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조 시푸드가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량이 몇십조 톤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갔죠. 근데 이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단기적으로 잘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겠지만 매매를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께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권해드려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CJ 시푸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그 종목조차도 오후장에 수급이 붙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순매수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수산주들의 특징은 이 종목들은 사실 뭐 일본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오염수 분쟁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가격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여기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손절을 잘 못하시거나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이랑 주류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의 특징은 1년 이상 실적 향상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흥국 F&B나 뭐 동원식품 뭐 이런 쪽은 동원 F&B 이런 쪽은 1년 이상 실적을 보여줬고요. 이게 결과론 쪽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수산 쪽은 작고요. 음식료품 쪽들은 시가총액이 보통 6천억이나 8천억이 넘었고 실적 향상세가 약 1년에서 1년 반 이상을 보여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뭐 수산을 내려놨다기보다는 개인한테 자리를 내준 거죠. 자리를 내주면서 그러면은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변동성이 너무 크면 그냥 개인 투자분들 다 하세요. 전 빠져나갑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적 향상세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이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혜태제가 식품이나 삼양사나 뭐 사조동원 이런 종목들 뉴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종목들도 사실 5% 이상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아무리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좀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동성 순으로 나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주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매매 잘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잘 못하시거나 손절을 정말 못하신 분들 이제 음식료 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동원 F&B나 흥국 F&B나 이런 쪽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간 변동성이 10% 이상 들어왔으니까 그 뒤를 쫓을 종목을 좀 권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일유업은 여러 번 얘기해 주셨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칠성이 갑자기 뉴스가 나왔어요. 롯데칠성이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턴어라운드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2분기 실질 향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롯데칠성에서 이 세로랑 칠성 사이다의 판매 원가를 100원 이상을 인상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유업도 묵묵하게 이 뒤를 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없지만 거래대금은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은 롯데칠성부터 보면은 확실히 삼양식품이나 사조 계열사보다는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음식료품이랑 수산 쪽에서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사실 5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보다 이 시세가 나와 있는 종목을 좀 권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들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유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유업 또한도 늦었지만 이제 상승 추이 다시 기간 조정 맞추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목들 그 다음에 수익 이상의 관점을 천천히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롯데칠성과 매일유업이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식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이유가 수출이잖아요. 원래는 내수주로 봤었는데 이제는 이 수출의 비중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실제로 숫자도 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주신 이 매일유업과 롯데칠성 또 수출 쪽에 메리트가 있나요? 수출 쪽에 메리트가 있고 확실하게 비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라면이나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롯데칠성에서 만들고 있는 주류들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안타까운 게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게 없고 한 2주 전에 나온 거 있었는데 네. 이제 매일유업에서 만들고 있는 뭐 파스테로나 목장우유 이런 것들도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을 한 다음에 네. 수출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기업들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가운데서도 좀 덜 오른 종목 뭐 없나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는 종목 찾으시는 분들께 이 두 종목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음식료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주, 요즘 뭐 산업재 소재 이쪽이 약간 무겁게 움직이는데 이런 와중에서 또 반가운 종목이에요. 조선입니다. HD 현대미포가 지금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선주들 움직이니까 조선 기자재도 같이 들썩이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조선 오늘 뭐 움직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저는 확실히 조선보다는 조선 기자재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조선 기자재가 변동성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피팅 밸브랑 해가지고 포항 영유망 관련 뉴스로 수급이 붙어버렸고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한테 물량을 뺏기고 있습니다. 양봉이고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철저하게 따라 붙어줬으면 좋겠는데 세진중공업은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하나엔진이나 에스텍스 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개인 투자분들의 강한 이 매수세로 좀 밀려나고 있으니까 기자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눌림목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은 제가 조선에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조선 같은 경우도 한 2주 전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 수주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선 섹터의 사이클을 본다고 한다면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밀리고 있지 않다는 거를 중점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발주량은 감소를 했지만 K조선의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매월 이 수출 동향 발표가 되죠. 그중에 뭐 화장품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조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를 보면은 5월달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62척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7%는 감소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62% 감소한
수주에서 중국과 우리 중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라고 한다면 보통은 7대 3인데 중국이 7위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의 6대 4, 5대 5까지도 치열하게 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LNG선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선 쪽에서는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수주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HD 미포랑 HD 중공업은 수주 목표량을 달성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한화 엔진이랑 ST 엔진이 좀 이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도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가형 선박보다는 수주가 많이 남는 친환경 선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환경 엔진, 이제 뭐 에탄올이나 메탄올 엔진을 장착한 수주를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LNG선 삼성중공업 필두로 많이 수주를 가져갔다는 뉴스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가형 선박까지 우리가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뉴스도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환경 선박을 계속 수주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엔진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게 뉴스는 한화엔진이랑 STX 엔진이 이 메탄올 엔진을 개발을 가져간다라는 뉴스는 나왔는데 이거를 조선에서 이제 중국 조선이 만들고 있는 엔진과 비교한 뉴스는 나와줘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얼마나 앞서는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엔진 만드는 업체들 결국은 기자재가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세요? 저는 만약에 나는 변동성 큰 종목이 좋아요라고 하시면 전 기자재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안정성을 위주로 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일단 변동성이 벌써 나왔는데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권해드리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보다는 조선을 보고요. 안정적으로. 기자재를 공략할 타점이 오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일단 제가 탑픽으로는 HD현대 미포랑 HD현대 중공업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은 당연히 이 LNG선 그다음에 친환경 엔진을 포함한 선박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관심을 꼭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제가 조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7.8조 원 규모의 KDDX 사업, KDDX가 보니까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구두 수주를 받는 방법이 있고 입찰 수주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구두 수주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구두 수주는 HD현대 중공업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입찰 경쟁은 하나오션 유명한데 그러면 딱 수급이나 기술적 분석을 하나도 안 했을 때는 하나오션을 베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보면은 HD현대 중공업이 하나오션보다 변동성도 큰데 수급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입찰 경쟁이 더 투명하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HD현대 중공업의 손을 외국인과 기관에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급에 패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은 안타깝게도 이 입찰 경쟁에 자신감이 있는 하나오션보다는 구두 계약을 자신감을 갖고 있는 HD현대 중공업을 갖고 있으니까 네.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HD현대 미포는 수주를 다 채웠고 HD현대 중공업의 손을 외국인과 기관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둘을 탑픽으로 보고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절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에서도 뭔가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증권 네. 전문가로서의 이 확인된 재료로만 뽑는 탑픽이 있고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어떻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성이 이긴 거죠. 왜냐면 시장이거니와 이 막 외국인과 기관이 막 코스피와 코스닥을 막 쓸어가고 막 네. 성장주 가치주 쓸어간다고 한다면 본능대로 가겠지만 옥석을 구분해야 되는 시장이 오늘 같으니까 이 수급과 이거에 입각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렇게 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HD 현대 미포하고 현대 중공업 쪽이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또 현재 시장 분위기에 조금 더 걸맞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점수를 약간 더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떨까요? 시장 개별 이슈 영향력이 아마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머리가 얼마나 아플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 1시 반에 이제 랭킹쇼에서 정말 엄청난 채팅이 왔었는데 오늘 시장을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불난데 뭐 기름을 부었다, 아픈데 소금을 뿌렸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많이 힘드셨나 호재에는 보다. 네.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데 그쵸. 악재에는 강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FOMC도 기준금리 동결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에서 2회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요거를 시장이 입문하신 분들은 우와 좋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경력이 1년 가까이 되신 분들은 아직도?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투자의 끈을 놓지 못한 이유는 기술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술주도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은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전기전자, IT를 제외한 종목들은 약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제 5시 반에 일어났을 때 뉴욕 시장을 봤을 때 그냥 헤드라인만 읽어보는 게 아니고 업황 흐름도 봤거든요. 우리도 이제 풀로 보듯이 네. 전기전자 빨갛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는 상승을 마감했지만 다우 같은 경우 4개월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생필품이나 가치주들 그다음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고 국내 시장도 똑같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 많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신나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우울한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뉴스가 한 8개, 10개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대본을 보내드리고 계속 수정을 했어요. 일단 금리 인하 뉴스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테슬라 주주총회 승인 뉴스 이거는 2차 전지에 온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에 찬물 뿌린 뉴스가 2가지가 나왔습니다. 5시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분은 그 유죄 선고가 많이 됐기 때문에 대선을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언론 플레이에 영향을 받으니까 역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분이 확실하게 대선을 못 나오겠다고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예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V 캐피탈에서 에코프로 머티의 추가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블록딜 금액은 2,500억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시총이 1조 4천억이 날아갔습니다. 이거는 사실 2,500억만큼만 시총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1조 4천억이니까 투심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 섹터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뭐 겁나서 뺐다라고 저는 포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투자를 해보신 분들 아시고 이게 증권가에 좀 끈이 있으신 분들 아시면 이런 악재 나왔을 때 옳다쿠나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도 그런 게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화장품이랑 의료 미용기기도 분명히 강했었는데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대본을 작성하고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전력설비가 치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예단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성장성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시장 대응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포인트였습니다.